자격 증명을 땄으니 그럼 이제 드론을 막 날려도 될까? 안 돼, 진짜 안 돼. 자격은 땄지만 비행허가, 촬영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뭐? 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 안녕 드론들! 드론 전문 채널 소니가요의 항공사진가 손지연입니다. 취미로 드론 한번 날리는데 너무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죠? 드론도 자동차와 같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결함으로 고장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지키셔야 합니다. 자동차 막 대포차 타고 막 몰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뭐 밖으로 도망가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드론도 번호판 같은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위험도나 무게에 따라서 다르지만 자격 증명을 취득하셔야 하고, 이거는 지난 시간을 참고하실게요. 그리고 비행을 할 때는 미리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설명 들어보실까요? 이런 꿀팁은 못 찾지. 일단 내가 가진 기체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을 취득했다. 여기로 따라오십시오.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것저것 조금 불편할 테니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비행할 지역에 따라서 비행 허가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행 가능 구역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있고 비행 금지 구역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행이 가능한 경우라도 어디든지 다 비행 허가를 받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하는 거죠. 어차피 촬영 허가는 다 받아야 되거든요. 촬영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데는 없습니다. 무조건 드론을 띄우게 되면 촬영 허가는 무조건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드론.원스톱.go.kr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 보면 비행장치 신고 등록, 뭐 사업 등록, 뭐 비행 승인 신청서 등록, 특별 비행 승인,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너무 많죠? 쉽게 알려드리자면 그냥 비행 허가와 촬영 허가 두 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각종 신청 작성 안내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뭐 드론의 정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아래 지역은 장치 무게나 비행 목적 관계없이 드론을 날리기 전에는 꼭 허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비행장 주변 관제권, 관제탑 기준으로 반경 9.3km입니다. 그리고 비행 금지 구역, 서울 강북 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이에요.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는 군대가 군데 있잖아요. 군데 있는 게 군대인데 군부대 근처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고도 150m 이상 다 이런 거는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다. 여기 막 보이죠?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Ready to Fly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참고로 하시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가능한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 데인지 이런 지도와 비슷하게 화면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를 꼭 참고하셔서 꼭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론 비행 항공 촬영 허가 절차를 보실까요? 비사업용, 그 다음에 사업용이 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드론들은 대부분 취미를 생각하실 테니까 일단 비사업용, 비영리, 취미로 알려드릴게요. 뭐 장치 신고, 안정성 인증 뭐 이런 거 뭔 말이야? 장치 신고는 12km 이상일 때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해당 사항 없죠? 안정성 인증은 25km를 넘어갈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필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취미로 날릴 때 비행 승인 받고 촬영 승인 받고 그걸로 끝! 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그쵸? 그리고 승인, 허가, 민원 서비스 및 관련 기관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어렵죠? 여기 이런 거 사업자이신 분들은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한번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없으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민원 신청을 누르시면 뜨드드드 나오는데 먼저 비행 승인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로 가게 되면 등록해놨던 제 정보가 뜨고요. 근데 이게 조금 귀찮은 건 생년월일하고 뭐 이런 거를 맨날 적어야 돼요. 팩스가 있다면 팩스로 이 비행 승인 신청서가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좋긴 한데 팩스가 없습니다. 여기 주소는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먼저 적는 겁니다. 위에는 신청인에 대한
정보이고 아래 비행 계획은 비행 구역 설정 뭐 이런 게 있고 기간이 있는데 사실 여기 기간은 6개월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역별로 다른데요. 서울은 최대 이틀밖에 안 돼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외진 데로 가면 거기서는 한 2달, 3달을 허가를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27일에서 28일로 저는 해놓을게요.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저 비행인지 뭔지 보는데 여기 쭉 보면 사진, 영상 촬영할 거잖아요. 요거를 표시를 하면 되고요. 비행 방식은 뭐 딱히 안 적으셔도 돼요. 어디를 비행할 것인지 여기 이제 입력을 하려면 비행구역 설정을 누르게 되면 어디를 날리면 안 되고 날려도 되는지 상관없는지가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소 검색, 두물머리 눌러보면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딱 해놓은 다음에 반경, 내가 여기서 이륙을 해서 반경이 얼마나 될지 그냥 저는 뭐 1km 미만으로 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안 된다고 할까봐 999라고 적습니다. 그럼 여기 반경이 표시가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구도는 얼마큼 띄울 거야? 저는 그냥 한 100 이 정도? 그런 다음에 닫기 하시면 안 되고요. 추가를 누르셔야 돼요. 실컷 다 찾아놓고 닫기 아니면 등록 뭐 이러면 안 되고 추가. 그러면 이제 아래로 주소가 내려오게 되면서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비행구역을 더 하고 싶어. 잠원 한강공원 추가를 누르고 요 2개를 해놓고 이제 등록 누르시면 일단 2군데 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행 장치를 확인할 건데요. 비행기 날릴 거예요? 헬리콥터? 아니죠. 무인 멀티콥터가 드론입니다. 요거 딱 누르시고 신고 번호는 나중에 신청되고 나면 나옵니다. 여기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취미로 날리면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매빅 에어 팬텀 요런 애들은 다 2kg 미만이기 때문에 2kg 미만 형식 모델 매빅 2 프로 제작자 DJI 규격 910g인가요? 소유자는 저고요. 저는 보험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입을 눌러놓을게요. 없으면 미가입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에 자격 번호 같은 거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종자 조회해볼게요. 제가 나와있죠? 오, 내 정보가 다 나와있어. 그러면은 여기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이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되게 뭐 많아요. 사이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 사진과 재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폴더에 넣어놓고 계속 할 때마다 똑같이 기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비영리면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성능표만 넣으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고 접수 누르면 민원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접수했고요. 비행 승인을 신청했으면 그 다음엔 뭐죠? 촬영 승인도 받아야 되죠.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제 개인정보가 나오고 촬영 계획 28일 해놓고 촬영 구역 설정 주소 검색이었죠. 촬영 용도 취미 아까 반경 999 고도 130 순항고도 100 항속은 뭐 한 3 추가 하나 더였죠. 추가 등록 누르면 다 됐고요. 어려워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띠디디디디 하고 있어요. 첨부 파일 딱히 없으면 이런 건 안 넣으셔도 돼요. 접수 네 됐습니다.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민원 신청 현황 눌러보게 되면은 내가 최근에 했던 거 2군데씩이니까 총 4개죠. 굉장히 별거 아니죠? 오늘은 이렇게 비행허가와 촬영허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봤는데요. 좀 유익하셨나요? 꼭 반드시 허가를 먼저 받고 비행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안전한 비행 그리고 즐거운 취미를 하는 우리 드론들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유익한 정보와 드론에 대한 뉴스 등을 소개해드리는 드론 전문 채널 순이가요 항공사진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드론들 다음에 봐요. 빠이.